이준석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일 날 윤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목요일이죠. 이 윤리가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당 권력 지형도 아주 크게 바뀔 것이고, 그동안 이준석과 이른바 친윤 세력이랄까 이 주도권 싸움의 결판이 날이라고 보는데, 지금 한 3, 4일 앞둔 윤리를 앞서서 기싸움이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전략은 하나는 윤심에 구애하는 거예요. 윤심. 네. 윤석열은 내 편이다. 그래갖고 윤석열과 친윤, 이른바 윤핵관하고 분리를 해서 지금 대응하는 것 같은데, 윤심에 구애하려고 그러는지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에 나갈 때는 그때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공항 영접까지 나왔고, 그리고 또 나토 정상회의에 아주 잘했다고 고평가를 했어요. 또 정상회의 하는 기간에 월성으로 또 달려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갔었잖아요. 이거 망했다. 문재인이가 이거 완전 바보짓 됐다. 거기에 또 가서 딱 월성 원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맞장구를 쳐줬지 않습니까? 윤심을 잡은 겁니까? 그거는요. 이준석이가 근데 이거 처음에 그 출발할 때는 허례허식 안 한다고 안 갔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이제 급하니까 뛰어갔는데요. 이미 그거는 이미 기차는 떠났어요. 그리고 이게 이미 비행기는 출발 이륙했어요. 그거는 이게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이하고는 이제 그 손절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이게 분명하고요. 제가 이제 그 취재반 바로는 이준석은 이게 그 두 가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도 이게 이제 중징계가 놀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본인도 안테나가 있으니까 중징계는 논다는 거 알고 있어요. 7월 7일 날. 그러면 이게 본인은 두 가지를 지금 캠프에서 하는 게 하나는 가처분 소송이에요. 네, 가처분. 자기는 이게 법원에 바로 그냥 효력정지, 징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윤리 당규 있잖아요. 규정. 거기 30조에 보면 뭘 해산을 해버린다고. 30조에 보면 해산이 아니고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요. 요 조문이 있어요. 이렇게 윤리 자체를 해산한다는 거 이건 완전 뻥이고, 이거는 아무 말 다 대단치도 아니고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해산합니까? 멋대로 해산해버린다고 뭐.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산합니까? 국민일보 기자가 물었더니, 아니 자기가 임명했으니까 그 윤리위원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윤리위원을 면직하는 권한이지 윤리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권한은 없잖아요. 지금 윤리위원장 자체를 자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선임해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윤리위원도 임기가 있어요. 임기. 자기 마음대로 1년 임기가 있단 말이에요. 임기가. 따라서 이게 윤리위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자기도 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결국에 이준석이는 민사소송으로 효력정지 가처분하고, 그 다음에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어떻게든 이게 취소시키려고, 아마 이게 그 최고위를 통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번 해보자. 이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사실 윤심이 윤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한다면 친위 쿠데타에 그렇게 동조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윤석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지율이 20일이면 해결한다. 이게 뭐 애들 장난입니까? 국민들의 지지율이 이준석이가 20일이면 해결할 일이라면은 대통령은 못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얘기가 안 되는 소리 같고, 또 하나는 그 김성진 아이카시트 대표가 지난달 30일에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만은 그 카더라다. 카더라 소식이야. 그걸 가지고 대표를 밀어낸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이준석이는 얘기하고 있고, 나는 절대 식물 대표는 안 하겠다. 그래갖고 자진 사퇴를 지금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정식 거부를 했어. 이게 카더라입니까? 일단 이게 20일부터 보면, 아니 이준석이가 자기가 이게 뭐 권한을 행사하면 20일 이내 지지율 윤석이 올린다고, 말도 안 되는 게 그 은혜 뭐 아무 말 대단치를 해도 유분수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20일 만에 올리는 대안을.
바로 게 순간에 잡음이 따라 이준석이를 깨끗하게 중징계 해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예.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지율 좀 오릅니다. 20일 내 지지율 좀 오른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게 카드라는 뭐가 카드랍니까? 이 증거가요. 기존에 저희가 방송할 때 9개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그때 수사 기록하고 녹취록하고 각서하고 9개를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그 후에 김성진이가 수사를 하면서 또 이게 자료를 많이 냈어요. 그때 성접된 일정표를 이렇게 소급해가 꾸미지 못합니다. 자기 포렌식의 일정표도. 여성까지도 이렇게 다 신상을 냈다면서요. 그럼요. 여성까지. 그 다음에 그 카드 지출 내역. 그 다음에 김모 씨 이사 있잖아. 자기가 대납하고 나중에 환불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접대하다 보면. 이런 것들. 전부 이게 자료가 엄청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카드라 통신입니까? 그리고 이게 뭐 자기는 자꾸 이게 수사 결과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수사 결과도 내가 처벌 안 되는데 왜 징계부터 하느냐? 이게 징계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옛날에 강용석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할 때 그때 징계부터 했습니까? 수사부터 했습니까? 다 징계부터 했잖아. 그렇죠. 또 이게 부동산 투기 뭐 넣으면 그럼 윤희숙은 그냥 왜 사퇴했습니까? 다 이게 뭐가 넣으면 이게 징계부터 하는 거예요. 수사부터 한 거 딱 하나 있어. 조국이야, 조국. 그 서울대 총장이 경고받았잖아요. 조국이도 이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 재판 중이라고 지금 징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고 묻잖아요, 경고 총장이. 묻었죠. 그러니까 이게 징계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그 품위유지 음악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면 딱 성접대 증거가 99.9% 유죄가 돼야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돼야지 처벌하는 게 형사 책임이고. 근데 징계라는 건 그게 아니고 이런 분탕질이 당의 품위주의를 어겨서 당에 피해를 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윤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징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사 책임처럼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했을 것이다. 성접대 의혹이 구체성이 있다. 이 정도만 되면 이게 소명만 돼도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억울하면 지가 나중에 무죄 받으면 재심하든지. 이게 원래거든요. 따라서 자기는 교묘하게 형사 책임대에 숨는 이게 꼭 하는 게 조국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민주당도 최강욱 의원 예. 그게 무슨 수사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인가 내렸잖아요. 아, 그럼요. 만약에 이준석을 이번에 완전히 덮어버린다. 예. 그럼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박원순이 오거동이 최강욱이 짤짤이 발언을 어떻게 우리가 욕합니까? 아니 짤짤이 발언했다고 6개월 정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성상납 포함해가 총 20여 차례 접대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김철근을 보내가지고 7억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고 그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윤리를 폭파시켜버리겠다. 이런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협박을 하고 뭐 그러고 이게 아까처럼 뭐 윤석열 지지율이 뭐 꼭 자기한테 권한 자기가 20일 만에 회복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분탕질하고 있는데 이게 징계 사유가 쌓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중징계가 필요하다 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 뉴스토마토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징계 찬성이 53.8%, 반대가 17.7%밖에 안 돼요. 물론 여기에는 뭐 저쪽에 민주당 쪽 인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대다수가 징계에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저 사람은 집권당 대표감은 아니다. 또 지금까지 나온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경험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정도면 다 알만한지 이렇게 다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징계에 찬성하는 비율이 53.8%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친윤이랄까 이런 쪽에서의 구체적인 그런 액션은 지난번에 이준석의 박성민 비서실장을 사퇴시켜서 이게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윤심이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물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낸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가서 좀 보좌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갔는데 나올 때는 내 마음대로 나온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정재원 의원이 미래혁신포럼에 115명의
당 소속 의원에 58명, 뭐 6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60명이라면 과반이 지금 와버렸단 말이에요. 세 과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장제원이다 어찌다 하지만 결국은 윤심이 반영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태로 계속 당 내용이 계속되면서 내년 6월까지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건지, 그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삼심이 일치해서 징계할 거로 보는 게, 첫째는 이게 그 박사님 말대로 윤심은요, 이번에 중요한 게 윤석열의 가장 복심이 한동훈하고 이상민 장관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경찰.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 김철거 있죠. 김철거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김철거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피의자. 그랬대요. 자, 그러면 이 김철거이 혼자 단독범으로 처벌되면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하냐 말이에요. 김철거이가 성접대 받았습니까? 김철거이가 접대 받으려고 오로지 이준석이가 내려보는 데가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각서 써주고 온 거 아닙니까? 받고. 근데 김철거이만 처벌한다?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준석이가 공범으로,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나 공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윤심이 왜 이상민 장관을 통해 피해자로 김철을 했느냐,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박승민 비서실장은 마찬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항에 오니까 웃으면서 3초간 악수했잖아. 그거는 윤석열 대인배니까. 이준석이 같으면 배현재가 악수할 때 뿌리 쳐버렸잖아요. 그거는 이준석이가 천하의 소인배니까 그런 거죠. 저는 윤심은 이미 이준석을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심도 이미 이준석을 버린 거예요. 이미 당원들도 이제 지친 거예요. 당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심. 결국 윤심, 당심, 민심, 이 삼심이 이미 이준석을 떠났다. 이준석, 이렇게 보고요. 유일하게 이준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재명의 이심입니다. 이재명의 이심은 이준석이 죽으면 바로 자기가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순망치한 동병상련 관계입니다. 야, 이준석이 여당 대표를 죽이는데 처벌해가 야당 대표 하나 기소 못합니까? 근데 이준석이를 경찰도 묻고 징계도 묻고 하면 이재명이만 살아났죠. 아니, 여당 대표는 묻어두고 왜 야당만 탄압하느냐. 그러고 공개할 때 우리는 최강욱이 6개월 정지했다 짤짤이. 너 그게 이준석이 성상납 전문가인데 너 그래가 이게 성문제 이야기하지 마. 이재명이만 살맛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거 썩은 고름을 확실하게 짜내면 20일 이내 지지율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판가름을 해주세요. 그 유명한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 험한 꼴 보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 좋다. 또 형사적으로 본인이 이제 하도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정범이 유죄인데 주범은 당연히 유죄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김종인 기자 아닙니까? 그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그 새싹을 밟아버리면 되느냐. 다만 이준석이가 너무 협량한 거 이간적으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새싹은 살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듣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약간 결이 달라요. 제가 이게 둘 다 싫어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둘 다 싫어하는데, 근데 박지원을 더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박지원이가 이런 거는 잘 봅니다. 원래 바둑도요, 훈수를 뜨면 잘 보여요. 자기가 그 진영에 몸담고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이미 김종인하고 이준석이는 같이 엮여 있던 한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동 플레이예요. 그럼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박지원이는 어떻게 보면 진영이 다르잖아. 잘 보이죠. 박지원이가 뭐랬습니까? 오덕립이 하나만 떨어지도 가을이 오는데 오덕립이 떨어지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미 한겨울이단 말이에요. 이미 이준석이는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오덕립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박지원이가 제대로 보고 있다. 결국 이준석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렇게 봐요.
박지원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어서 봤습니다. 사실은 뭐 김정인은 그까지는 접근을 못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는 사실상 DJ 때 부통령이라고 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권력의 핵심에 늘 있어봤기 때문에 권력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죠. 지금 과거의 후보 시절에 윤석열과 이준석 관계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하고 아무 금배지도 없는 그 이준석 후보는 천양지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수사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도 윤리위에도 이양 위원장, 그 위원장 자체를 이준석이가 좋다고 또 같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을 해갖고 자기가 윤리위원장 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쪽에도 전달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점에 이제 이준석이는 윤리 배후에 장재원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윤리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목요일날 어떤 결론이 내릴까? 저는 뭐 경고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정도만 나와도 사실은 그만둬야지만 적어도 뭐 당원권 정지 몇 개월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요. 3개월 이상이 당원권 정지는 무조건 나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위원들한테 경고를 하고 싶은 게요. 이거는 이게 그 규정을 보십시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게 뒤집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아무런 사유가 없이 윤리의 결정을 뒤집다가는 최고위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당원들이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 특히 최고위원 중에 그 김용태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정미경 있잖아요. 이준석의 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양산의 윤영석 그 이준석이 지명했죠. 윤영석 그 다음에 그 정책위 의장 성일종, 윤영석, 김용태, 뭐 이게 정미경 이런 사람들이 지금 뒤집으려는 거예요. 이준석이 빼고도 그럼 이게 반대쪽에는 확실한 건 이게 배현진하고 조수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권성동이는 좀 이게 기회주의적으로 오락가락해. 잘못하면 이게 판단 잘못하면 최고위에서 윤리에서 만장일치로 지금 중징계했다. 이걸 아무런 사유도 없이 최고위에서 무력화하거나 뒤집으려고 시도하면 그때는 이게 바로 분노한 당신과 민심, 이 분노한 당심이 배를 뒤집어 버리는 이게 제주 복주입니다. 우리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분노한 민심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거. 이 최고위에서 명심해야 돼요. 함부로 이게 최고위에서 이준석 구하기에 뭐 어떻게 가볍게 나섰다가 집행부 저는 이게 총사태로 책임 묻는 차기 공천부터 이걸 엄중하게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네. 우리 최고위원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겠죠.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최고위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뒤집어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저사라고 봐야겠죠.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